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언어와 매체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출판사 거죠. 121페이지에 있는 의문 변동의 유형, 그러니까 3단원, 단어와 의문의 탐구 및 활용에 있는 의문 변동의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모음 체계와 비분절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의문 변동의 유형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단어를 발음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이 등장하는가 그걸 모조리 알아볼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속담을 소리나는 데를 써보고 표기와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라고 했습니다. 빛 좋은 게살구,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자, 이것을 발음 한번 적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스페이스바를 치시고 일시정지한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써보는 게 어때요? 정말 발음을 똑같이 잘 맞게 썼는지 안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겁니다. 빛 좋은 게살구,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이렇게 발음대로 쓰면 되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의문 현상들이 일어났었는데 밑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의문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된 현상을 의문 변동이라고 하는데 의문 변동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그죠? 사실 의문 변동에 대한 정의보다는 이 각각의 어떤 현상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의문 변동에는 첫째 교체, 두 번째 탈락, 세 번째 첨가, 네 번째 축약 총 4가지의 어떤 의문 변동 현상이 대표적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위속담에서 빛이 빛으로 소리 나는 것처럼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을 교체, 원래는 치읓으로 쓰였지만 우리는 발음할 때는 디귿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교체가 된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좋은에서 좋은으로 소리 나는 것처럼 원래 있었던 의문이 없어진 현상을 탈락. 봐봐요. 여기 히읗이 분명 존재했었는데 얘가 뾰로롱 없어졌어요. 그리고 좋은 이렇게 얘가 사라지고 이렇게 발음한단 말이죠. 여기 있던 히읗은 어디 갔냐 그거죠. 탈락됐습니다. 탈락. 그 다음에 쓴 약에서 쓴 약으로 소리 나는 것처럼 원래 없었던 의문이 생겨나는 현상을 첨가. 자, 여기서 첨가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쓴 약 했었는데 쓴 약 뭐가 들어갔습니까? 니은 첨가가 일어났죠. 원래 여기 니은 없었어. 근데 니은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걸 첨가. 그 다음에 좋다. 좋다. 얘를 갖다가 좋다로 소리 나는 것처럼 두 의문이 하나의 의문으로 줄어든 현상을 축약이라고 한다. 어떻게 축약이 됐습니까?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티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히읗도 사라지고 디귿도 사라지고 티읕이 갑자기 생겨나 버렸습니다. 어쨌든 히읗 플러스 디귿은 티읕이 돼버린 현상, 이것을 축약이라고 합니다. 자, 요 4가지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교체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사실 교체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교체만 하자고 강의를 딱 1시간으로 끊자고 합의한 거니까요. 딱 교체만 이번 시간에 확실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여기에 나온 설명은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 내용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머릿속에 구조화 시켜줄게요. 잘 보세요. 일단 교체 현상 한번 써봅시다. 교체는 무엇이 있다고 사실 교과서에 써 있느냐면요. 첫 번째로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비음화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유음화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국외음화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된소리되기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이 음절 끝소리 규칙입니다. 얘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 같아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평, 파, 열, 화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잠깐 비음화, 유음화, 국외음화, 된소리되기는 잠깐 제껴놓읍시다. 이것에 대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집중해서 잘 보세요. 음절 끝소리 규칙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왜 교체 현상에 음절 끝소리 규칙을 그냥 넣으면은 왜 문제가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음절 끝소리 규칙은요,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배웠을 때는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자, 음절 끝소리에 우리가 한국어의 특성상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이, 즉 종성에 오는 자음은 무조건 이 7가지 자음밖에 없다는 게 규칙이에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어떤 단어든 끝소리에 올 수 있는 자음, 발음할 수 있는 자음은 요 7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 느, 가, 란, 물, 방, 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발음하든 끝에는 요걸로 다 교체되어 발음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체되어 발음하는 자음은 요것밖에 없어요. 기역과 디귿과 비읍입니다. 나머지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교체될 게 없는 자음이에요. 사실 그냥 얘네들은 요대로 그냥 발음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달리 기역과 같은 경우 어떻게 교체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박이라고 했을 때 이 쌍기역을 기역으로 교체하여 우리는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박이라고 발음하죠. 이것뿐이 아니에요. 또 다른 예 들어볼게요. 부억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발음합니까? 선생님, 저는 이 키읔의 발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부어크라고 합니다. 그럴 일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우리는 부억이라고 발음합니다. 때문에 키읔을 기역으로 교체하여 발음하죠.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하지만 얘는 그냥 교체하여 발음할 것도 없다니까. 그냥 니은은 그냥 니은이에요. 봐봐요. 이를테면 안과 바꿀 때 안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발음할 때 그냥 안인데 교체할 게 전혀 없죠. 그죠? 하지만 얘는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역 자음입니다. 자, 얘도 교체해야 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 보세요. 자, 얘는 뭐가 있다. 아, 밤과 낮 할 때 낮. 이 경우에도 우리는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디귿으로 교체하여 발음하죠. 얘로 교체하여 발음하잖아요. 교체 현상이 일어나는 자음입니다. 그죠? 이것뿐이야. 또, 야, 내가 너를 볼 낯이 없다. 여기서의 낯 또한 우리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이렇게 발음하죠. 그러니까 치읓 또한 끝소리에 오는 끝에 오는 종성인 치읓은 표기 때는 치읓으로 쓰지만 사실 우리는 발음할 때 디귿으로 바꿔 발음하더라. 낫. 어쨌든 표기는 달라도 얘네들은 발음할 때 다 똑같이 이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음절 끝소리 규칙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늪 같은 경우 그래요. 늪이라는 예를 들어봅시다. 얘는 우리가 늪라고 발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발음할 때 늪이라고 어떻게 비읍으로 교체하여 발음하잖아요. 이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음절 끝소리 규칙은 맞는데 사실 여기서 교체가 일어나는 건 기역, 디귿, 비읍의 자음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자, 자음 체계표를 여기다 조그맣게 써줄게요. 자, 대충 그려봤습니다. 여기서 기역, 디귿, 비읍 여기서 한번 찾아본다면 어디에 있는지 동그라미 쳐봅시다. 일단 기역, 디귿, 비읍 있죠? 여기 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평파열음이라 불러요. 왜냐면 일단 여기 파열음 있죠? 그 다음에 평이 어디서 왔냐면요. 이게 평음이라는 얘기예요. 평음. 평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사소리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예사소리를 평음이라고, 된소리를 경음이라고, 거센소리를 격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얘를 이런 표현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사소리는 평음, 된소리는 경음, 거센소리는 격음이라고 한자어로 표현한 거예요. 한자식으로 표현한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파열음이라고 해요. 비읍과 디귿과 기역은 평파열음입니다. 그러니까 평파열음이 아닌 쌍기역이 평파열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평파열음하라고 하는 겁니다. 평파열음이 아닌 지읒이 평파열음인 디귿으로 변하기 때문에 평파열음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파열음이 아닌 피읍이 평파열음에 속하는 비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평파열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체 현상이에요. 근데 선생님, 왜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는 말이 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문제예요. 자, 바로 알려줄게요. 자, 음절 끝소리 규칙에는 이 치킨, 닭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발음할 때 달그라고 발음합니까? 이거 리을 기억 다 살리려고? 아니죠. 우리는 뭐라 발음합니까? 닭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리을이라는 자음과 기역이 만나 이루어진 자음군이에요. 자음의 물이란 얘기, 자음군. 근데 이 중에서 얘를
탈락시키고 얘만 남아서 발음하는 건데, 그래서 닭이라고 발음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교체입니까? 탈락입니까? 당연히 이건 탈락이죠. 알겠어요? 근데 이것도 음절 끝소리 규칙에 포함됩니다. 네. 이렇게 탈락시키는 현상 또한 음절 끝소리 규칙이고요. 이렇게 쌍기역을 기역으로, 지읒을 비읍으로 바꾸는 것 또한 음절 끝소리 규칙이에요. 그러면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교체 현상에는 뭐가 있다? 평파열음화와 비음화와 유음화와 구개음화와 벤소리 대기가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맞게 하려면. 네. 얘를 좀 세분화했어야지. 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체 현상에 속하기도 하고 탈락 현상에 속하기도 해요. 네. 이게 있는데 이게 탈락시켜서 리을 기역을 기역으로 발음하는 탈락시키는 현상이 있는데 얘를 교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평파열음화로 바꿔주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음절 끝소리 규칙은 교체라는 현상과 탈락이라는 현상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성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걔는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음화 설명하겠습니다. 비음화는 여러분들 그 자음 동화에서 배웠던 개념입니다.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이 됐기 때문에 비음한 거고요. 유음이 아닌 게 유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유음화인 거고요. 구개음이 아닌 게 구개음으로 변했기 때문에 구개음화인 거예요. 어쨌든 이 화가 붙는 이유는 알겠죠. 그럼 비음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음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이 뒤에 오는 비음, 미음, 니은에 동화되어 비음,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현상. 유음, 리을이 비음, 미음, 이응 뒤에서 비음,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줘봐야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갑니다. 자, 1번에 얘는 위에다 적고 2번에 얘는 밑에다 적을게요. 일단 1번부터 알아봅시다. 얘가 무슨 얘기냐. 자, 얘를 뭘로 들을까요? 자, 안문이라는 얘부터 들어봅시다. 얘는 우리는 발음할 때 발음하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안문, 안문, 안문. 어떻게 됩니까? 암문.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안문이라고 발음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 피읍이었던 게 미음으로 바뀌었죠. 그죠?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왜 이런 걸까요? 자, 먼저 평파열음화가 먼저 적용돼야 돼요. 그 다음에 비음화가 적용된 겁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일단 원래 요래 쓸 거예요. 최초의 형태는 앞문이지만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 우리는 읽다 보니까 평파열음화에 의해서 이 피읍은 무엇으로 바꿔 발음하게 됩니까? 당연히 비읍으로 바꿔 발음하게 되죠. 우리 피읍은 비읍으로 바꿔 발음한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그죠? 때문에 얘는 어떻게 앞문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비읍이 뒤에 오는 비음, 미음이나 니은, 여기 미음 있네요. 그러니까 이 비읍이 미음을 만나서 와, 미음이다. 나도 미음처럼 닮고 싶어 라고 비읍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암문으로 우리는 발음을 하는 겁니다. 앞문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야, 앞문에 있어. 앞문으로 가봐 라고 앞문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그것에는 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무엇의 현상이냐? 평파열음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것은 앞서 말했던 비음화의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다시 한 번 가지고는 절대 모를 거예요. 복합적이지 않은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국민. 자, 이걸 우리는 국민이라고 끊어 발음하지 않죠. 발음할 때 우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국민이라고 발음하죠. 그죠? 자, 그러면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체크해 봅시다.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네요. 기역은 분명 평파열음이라고 우리는 기억하는데 이응인 비음으로 바뀌었어요. 비음이 아닌 평파열음이 비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음화인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알죠? 파열음, 비읍, 디귿, 기역 중에 기역이 뒤따라오는 비음, 미음에 동화되어 미음이랑 닮고 싶은 거죠. 자, 여기다 써줄게요. 봐봐요. 이렇게 있는데 이 기역이란 친구가 미음이랑 가까이 만난 거야. 인접한 자음이거든요. 기역 다음에 미음을 바로 발음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은 아주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한마디로 미음이나 니은과 같은 이 비음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개념으로 보자면 핵인싸한 거야. 아주 최고 인기 있는 친구인 거야. 그래서
와, 동경하는 거죠. 나도 저렇게 닮고 싶어 라고 동경하는 거죠. 눈빛 막 초롱초롱 빛나고. 그러다가 나도 미음처럼 바뀌면 안 될까? 닮고 싶어 하다가 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똑같은 국민이 될 수는 없고요. 같은 계열인 이응으로 바뀐 거죠. 비음으로. 그래서 야, 요즘에는 비음으로 바뀌는 게 대세래. 자, 그래서 비음으로 바뀐 거예요. 얘 또 이렇게 이응으로. 마지막 다른 예. 자, 비음이 핵인싸라 그랬어요. 정말 비음은 최고로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비음은. 그래서 평파여름은 비음을 담고 싶어. 자, 얘를 또 들어봅니다. 잘 보세요. 밭, 는, 다. 얘를 우리는 발음하면, 발음 끼워 쓰면 어떻게 쓰냐면은 반, 는, 다로 바뀌죠. 발음할 때는요. 그죠? 자, 그럼 무엇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디귿이 니은으로 바뀐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친구는 누굽니까? 바로 뒤따라오는 요 니은인 것이죠. 이 비음, 핵인 쌓인 이 비음 니은 때문에 디귿이 니은을 사랑하여 동경하여 닮고 싶어서 얘도 똑같은 니은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을게요. 이번에 얘는 뭐가 있냐면 유음, 리을이 비음, 미음, 이응 뒤에서 니은으로 바뀌는 현상이랍니다. 자, 바로 예를 들면 알겠죠? 종, 로 여기서 리을이 여기 있죠. 자, 그러니까 요 리을이 비음, 미음, 이응 뒤에서 미음, 이응 뒤에 있는 리을이죠. 근데 얘가 니은으로 바뀌어 발음하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리을은 비음이 아니잖아요. 유음이잖아요. 근데 유음인 녀석이 비음으로 바뀌니까 비음화에 속하는 겁니다. 자, 종로. 우리 종로라고 이렇게 살려서 발음하지 않고 종로라고 발음하죠. 자, 이런 것들이 비음화의 예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아니면 남루하다에서 남루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 리을이 앞에 있는 미음이나 이응 뒤에 왔기 때문에 요 미음, 요걸 닮아서 리을이 얘로 니은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남루라고 발음하잖아요. 비음화가 된 것이죠. 그죠? 요 비음화가 요런 예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음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핵인싸가 누구냐면 바로 유음이 핵인싸라고 칩시다. 아까는 비음이 핵인싸를 치면 이번에는 유음이 핵인싸인 거지. 엄청 최고로 인기 있는 유행하는 그런 부류인 거죠. 유음이. 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접근한다면 자,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 앞뒤에서 앞이든 뒤든 상관없이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요. 라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는 발음할 때 신라라고 발음하지 않죠. 뭐라고 발음합니까? 실라라고 발음하죠. 자, 여기에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니은이 리을로 비음이 유음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유음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요 녀석 때문에 핵인싸 리을을 따라 비음인 니은이 나도 유음처럼 바뀌고 싶어 라고 해서 유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알겠죠? 또 다른 예. 칼날 써봅시다. 날이라고 쓰죠. 날.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칼날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칼날이라고 하죠. 칼날. 자, 그럼 여기선 뭐가 또 바뀌었는지 또 체크해 봅시다. 일단 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죠. 유음이 아닌 니은이 유음인 리을로 바뀌었죠. 그죠? 이게 유음합니다. 그럼 얘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요 핵인싸 리을 때문에 니은이 리을을 너무나도 동경하여 닮고 싶어서 그래서 나도 똑같은 유음으로 바뀔래 라고 해서 홀랑 요렇게 리을로 바뀌었다더라. 이게 유음화 됐죠? 한 개만 더 할까요? 네, 그래도 뭐 아직까지 이해 안 가는 친구 있을까봐 한 개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자, 날로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난로. 하지만 우리는 발음할 때는 날로라고 발음을 하게 되죠. 자, 역시 이 비음이었던 니은은 유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날로 이렇게. 그럼 무엇이 문제야? 핵인싸 리을 때문이죠. 니은이 또 나도 유음처럼 바뀌고 싶다. 닮고 싶다. 똑같이 닮을래? 라고 해서 비음인 니은이 리을로 바뀐 겁니다. 유마인 것이죠. 그죠? 리을 똑같이 바뀌어버렸어요.
유마. 됐죠? 그래서 이 유마, 비유마 얘네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배웠었냐면 자음, 동, 화라고 배웠어요. 자음이 인접한 다른 어떤 자음을 만나서 서로 비슷하거나 완전 똑 닮은 어떤 자음으로 바뀌려는 현상을 자음동화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 국외음화라는 건요, 사실 그냥 국외음화가 아니라 경국외음화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뀐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음체계표 배웠을 때 지읒, 치읒과 같은 이 자음들은 어느 쪽에 위치했었습니까? 경국외음 쪽에 위치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는 그러니까 순 우리말의 표현으로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입술 소리, 그 다음에 무엇이라 배웠습니까? 잇몸 소리,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잇몸 소리,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 그 다음에 목청 소리. 자음체계표 외울 때 이렇게 외웠잖아요. 조음의 위치에 따라서, 그죠? 여기에 그 다음에 드, 그 다음에 스, 그 다음에 여기에 즈, 그, 흐가 있었잖아요. 입술 소리 비읍, 잇몸 소리 디귿과 시옷, 센 입천장 소리 지읒, 여린 입천장 소리의 기읍 이렇게 있는데 지읒, 치읒, 쌍지읒도 있고 치읒도 이렇게 있잖아요. 어쨌든 지읒과 쌍지읒과 치읒의 무리들은 센 입천장이라고 하는데 센 입천장 소리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한자식의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순음, 그 다음에 얘는 치조음, 얘가 경국의 음, 얘가 연국의 얘가 후음. 그 중에서 요걸 말한 거예요. 경국의 화, 국외음화. 그러면 어떻게 국외음화가 되는지를 설명해 줄게요.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디귿과 티읕, 디귿 아니면 티읕이 이모음을 만났을 경우에 그랬을 때 이 디귿과 티읕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이 국외음화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디귿과 티읕이 이모음을 만나려면 얘가 음절 말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종성의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글자 중에 저 끝소리의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끝소리에 있는 디귿 혹은 티읕이 이모음만 만나면 얘가 우와 바뀌자 변신해서 지읒과 치읒으로 바뀐단 말이죠. 바로 얘 들어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겠죠? 야, 너 굳이 그럴 필요 있겠니? 너 굳이 그 밥을 다 먹어야겠어? 라고 할 때 요 굳이 우리는 굿이라고 끊어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굿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지라고 발음을 하죠. 자, 이렇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단계별로 설명해 줄게요. 굿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해주면 또 복잡해질 텐데. 여러분들 여기서 요 이는요, 여기에 있는 요 초성에 있는 요 이응 있잖아요. 얘는 자리만 차지하는 친구일 뿐, 얘는 소리값이 없는 친구예요. 소리값이 없는 친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미치겠다. 이것과 이것의 두 단어를 달리 발음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없죠. 얘도 우유고 얘도 우유예요. 단지 초성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허수아비일 뿐 이응은 신경 쓰지 마세요. 때문에 이건 빈자리라고 보면 돼요. 이건 빈자리. 빈자리네. 나는 빈자리 있는 곳으로 난 이사 가겠어. 뒤로 이사 갈래. 그래서 구디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디귿이 뒤로 이사 갑니다. 얘는 없는 애니까 구디.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이 만났어요? 디귿과 이몸이 만나버렸네. 자, 그럼 나 이몸 만났어. 변신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지로 바뀌는 거예요. 디귿은 지읒으로 바뀌고 티읒은 치읒으로 바뀝니다. 자, 그럼 티읒이 치읒으로 바뀐 얘 바로 또 들어갑니다. 자, 야, 우리 같이 가자. 그럴 때 우리는 가치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여기 좀 지울게요. 자리 없으니까. 자, 일단 갓이는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여기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그냥 허수아비이다. 그죠? 얘는 없는 놈이라 치면 됩니다. 요 이응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 티로, 티읕이 뒤로 이사 가겠죠? 가, 티가 된 다음에 그러면 이 티읕과 이 모음이 만났어요. 와, 티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이 모음 만났어. 나 이제 변신할 거야. 라고 해서 변신해서 가, 치로 변신합니다. 티읕이 이 모음을 만나면 뭐로 바뀐다더라? 치읕으로 바뀐다더라. 이게 구개음화예요. 다 구개음화로 바뀌었죠. 다 구개음으로 바뀌었죠. 경구개음. 즉 센 입천장 소리로 다 바뀌어버렸죠. 센 입천장 소리가 아니었던 것이 센 입천장 소리로 바뀌어버렸어. 경구개음화. 센 입천장 소리 화라고 해도 되겠지만 우린 일반적으로 구개음화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하나만 더. 해, 돛, 이. 자, 바로 과정 설명해 줄게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써보세요. 해, 도, 디. 그죠? 다시 한번 말해줄까요? 디귿이 뒤에 자리 없는 이음 쪽으로 이사 갑니다. 그래서 해도디. 그죠? 그 다음에 무엇과 무엇이 만났어? 디귿과 이 모음이 만나버렸네? 그럼 디귿은 무엇으로 변한다? 지읒으로. 그쵸? 잘하고 있네요. 해도, 지라고 우리는 발음을 하는 거죠. 됐죠? 이게 구개음화. 여러분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교과서 123페이지 구개음화 설명하는 부분에 음절 말에 디귿, 티읕이 모음 2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여기 있잖아요. 모음 2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형식 형태소 앞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 형태소여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형식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 중학생 때 배웠을 겁니다. 아마 아예 까먹었다면 참 할 말은 없는데 실질적인 의미가 아닌 그냥 문법적인 요소만을 문법적인 형태만을 가진 문법적인 뜻만을 가진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하잖아요. 이를테면 이걸 형태소로 쪼개면 어떻게 쪼갤 수가 있나요? 몇 개 형태소 쪼갤 수 있을까요? 나, 는, 밥, 을, 먹, 는, 다로 쪼갤 수 있거든요. 그 중에 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나요? 있죠. 얘는 실질 형태소고 는만 가지고 어떤 의미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얘는 형식 형태소예요. 밥 하나만으로 실질적인 의미 형성하고 있죠. 라이스, 우리들이 먹는 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질 형태소죠. 얘가 을 하나만 가지고 어떤 뜻을 형성하지는 못하죠. 얘는 형식 형태소예요. 문법적 관계만 나타내 주잖아요. 먹다라는 말에 이 먹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죠. 얘는 그냥 현재 시제 선어말 의미, 현재라는 어떤 시점을 나타내주는 형식 형태소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형식 형태소. 때문에 이 형식 형태소라는 말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 그냥 문법적 관계만 나타내는 그런 형식 형태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형식 형태소예요. 얘도 형식 형태소고 다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사실 얘네들은 접사인 거죠. 접사. 형식 형태소인 접사인 건데 이거 품사 배우면 알게 돼요. 접사가 뭔지. 어쨌든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는 건데 만약에 실질 형태소의 이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봐봐요. 예를 들어줄게요. 여기서 실질 형태소인 이를 만났다. 그렇게 되는 경우 벌어지는 일. 자 보세요. 밭과 이랑 이라는 실질 형태소가 만난 단어. 밭, 이랑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사전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것에 대한 발음은 정확한 발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이랑 선생님 분명 티읕과 이가 만났잖아요. 그럼 얘는 치읕으로 변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티랑 그 다음에 티읕이 이랑 만났으니까 바치랑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이랑이라는 이 단어가 실질 형태소거든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반이랑이 되는 거예요. 니은 첨가가 되거든요.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이렇게 될 수가 없다더라. 왜? 실질 형태소니까. 형식 형태소인 이여야 합니다. 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됐죠? 자 마지막 된소리 대기입니다. 이 된소리 대기는 뭐냐면요. 자 책의 1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특정한 환경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된 현상. 예사소리가 평음이죠. 된소리는 경음이죠. 경음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된소리 대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뀌는 거고, 디귿이 쌍디귿으로 바뀌는 거고, 비읍이 쌍비읍으로 바뀌는 현상이 된소리 대기예요. 얘네들이 다 된소리잖아. 죄다 된소리로 바뀌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다 된소리 대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된소리 대기에도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따라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이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자, 예를 들자면 교과서에 나온 대로 그대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숙제. 자,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이 기역과 지읒이 문제가 되는 거죠. 파열음, 기역 뒤에 뭐가 따라왔어요? 지읒이 따라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읒은 무엇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겁니까? 숙제라고 우리는 발음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쌍지읒으로 바뀌었죠. 된소리, 대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입술 가지고 할게요. 입술. 사실 입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입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비읍 바로 뒤에 뒤따라오는 시옷, 얘가 된소리로 변신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쌍시옷으로 변했더라. 역시 된소리 되기에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례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어간말, 자음, 미음, 니은 뒤에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어간이라는 말도 이해해야 되고 어미라는 말도 이해해야 되겠죠. 이 배경 지식을, 기본 배경 지식을 깔고 있지 못하면 여기서 이제 자빠지는 겁니다. 미치겠죠, 그죠? 자, 어간과 어미부터 설명해 줄게요. 자, 여기서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먹다. 먹는 걸 참 좋아해서 계속 먹는 거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먹다에서 어간은 무엇입니까? 어간은 어딜까요? 요 부분이죠. 어미는 무엇입니까? 요 부분이죠. 어간과 어미 차이 알겠어요? 자, 봐봐요. 먹다, 먹니, 먹는구나, 먹자, 먹어라. 이렇게 이 동사 같은 경우에 형용사든 마찬가지지만 용어는 활용하죠.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무엇을 중심으로? 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간. 뒤에 이렇게 활용되어서 변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미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죠? 이 부분이 어미, 이 부분이 어간이에요. 자, 그럼 이 기본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요 예를 들어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신다가 있어요. 신다. 근데 신다라고 하지 않죠. 신다라고 우리는 발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간, 신다, 신는구나, 신자, 신어라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은 활용하잖아요. 요 부분 활용하지 않고 고로 이 부분은 어간이고 요 부분이 어미인 거예요. 이해하죠? 자, 그래서 어간 끝에 있는 어간말의 자음 니은 그 뒤에 결합하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 중에 뭡니까? 디귿이 있네요. 디귿은 얘는 뭐로 바뀐다? 된소리로 바뀌더라. 신다. 됐죠? 한 번 더 이해 안 갈 테니까요. 넘지 해봅시다. 넘지. 하지만 우리는 넘지라고 발음을 합니다. 자, 왜냐? 어간말의 자음이 무엇이더라? 바로 미음이죠. 근데 이것에 바로 뒤따라오는 자음이 뭐다? 지읒이죠. 근데 이 지읒은 뭐로 바뀌래요? 쌍지읒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넘지! 라고 발음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이제 세 번째 유형 들어갑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렇습니다. 관형사형 어미을 혹은 니을 뒤에 연결되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된소리로 바뀐다더라.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은 뭐가 있겠습니까? 관형사형 어미가 되겠죠. 이 관형사형 어미는 또 뭐야? 이 관형사의 쓰임부터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관형사는 무엇에
어떻게 쓰이냐면 뒤따라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체언을 꾸며주는 어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주 쉬울 겁니다. 여기 교과서에 있는 예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첫 번째 예는 뭘 들었냐면은 갈 길. 내가 가야 할 길, 갈 길 있고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갈 길이 있다. 자, 얘를 우리는 발음할 때 갈 길이라고 발음한다 그거죠. 갈 길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가 갈 길이 있잖아 라고 안 하잖아요. 네가 갈 길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죠. 자, 결국 쌍기역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어쨌든 된소리 되기는 실현된 셈입니다. 근데 어디가 관형사형어미냐 이거죠. 바로 요게 관형사형어미죠. 왜? 뒤따라오는 명사 체언을 수식해 주잖아요. 그게 관형사형 어미의 역할이에요. 그죠? 가다라는 용언이자 동사인데 얘를 마치 관형사처럼 만들어줬어. 리을이 붙으면서.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 붙어서 얘가 관형어가 되는 거잖아요. 아, 나 진짜 이거 설명하면서 여러분 진짜 이거 설명하면서 왜 되게 불길한 예감이 자꾸 드는 거죠. 이거 가르치면서도 아, 이 친구들이 분명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질 텐데 지금 자빠지고 있을 텐데 이해 못해서 지금 갸우뚱거리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있을 텐데 아, 어떡하지?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 걱정되는데 더 쉽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관형사형어미 여기 리을 있잖아요. 요 뒤에 연결된 뒤따라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중에 얘는 기역이네요. 기역이 쌍기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된소리 되기 현상인 거고요. 다른 예 들어줄게요. 한 번 더. 몇 번이고 더 예 들어줄 수 있으니까 혹시 지금 이 교차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책 들고 직접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교무실 와서 물어보면 친절하게 다 가르쳐 줄게요. 모르겠는 친구들은 용기 내서 가져와서 교과서 들고 직접 물어보고 부딪히고 이해하면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질문하세요. 제발. 그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는 반의 친구라도 괜찮아. 아, 그러면 해당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되고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와서 질문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애가 이게 제시됐었어요. 흰색으로 쓸게요. 볼, 사, 람이라는 것인데 발음할 때는 볼사람으로 발음을 한다는 것이죠. 볼사람.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관형사형어미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그죠? 왜 얘가 관형사형어미예요? 뒤따라오는 명사, 사람을 수식해 주거든요. 그게 관형사의 역할이라고. 근데 이 보다라는 이 동사를 관형어처럼 만들어주잖아요. 뒤따라오는 사람이라는 체험을 수식하게끔. 그래서 얘가 관형사형 어미 리을이에요. 이 리을 뒤에 뒤따라오는 바로 인접한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중에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시옷 여기 있네요. 얘가 된소리로 바뀌었으니까 된소리 되기 현상이죠. 한 번만 더, 한 개만 더 할게요. 그래서 제시된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할적에. 근데 우리는 발음할 때는 할적애가 아니라 할적애라고 하겠죠. 할적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그러니까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난 건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긴 해요. 그거는. 어디에서 된소리 대기 현상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이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된소리 대기지 뭐,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관형사형어미, 요 리을 바로 뒤따라오는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중에 이 지읒이 된소리 대기 현상으로 인해서 쌍지읒으로 바뀌었다. 세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 된소리 대기의 세 번째 유형.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다른 환경이라고 해서 우측 123페이지 우측에 뭐 어간말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기역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 발음함. 그 다음에 한자에서 종성 리을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은 된소리 발음함. 이거 한번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교과서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된소리 대기까지 사실 다 마친 셈입니다. 그러면 똑 확인 요거 하나만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고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의 발음을 써보고 의문교체가 일어나는 단어를 찾아서 그 발음과 현상을 정리해보자. 정리하면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종합하면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발음하는 대로 적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발음되는 대로 적어보죠. 뭐 속과 것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죠. 자, 달라진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자면 여기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이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 변화된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것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이 달라진 거잖아요. 일단 속과에서 속과로 된 것은 기억이 쌍기역으로 변한 된소리대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티읕이 이모음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그때 티읕이 치읓으로 바뀐 현상이 뭐라고 했죠? 우리 공식 적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디귿이나 티읕이 형식 형태소인 이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를 만났을 때 얘네들은 뭘로 변한다? 지읒과 치읓으로 변하는 현상. 네, 그렇습니다. 구개음하죠. 구개음화. 겉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겉이가 겉이가 되는 겁니다. 왜? 뒤에 있는 요 이응이 의미 없는 애라고 그랬죠. 얘는 무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뒤로 이사 갔습니다. 겉이 티읕과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만나서 치로 우리는 발음하더라. 이게 뭐다? 구개음화. 더 정확한 표현은 경국의 음화라고 얘기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됩니다. 이거 알아봅시다. 됩니다인데 근데 여기서 인접한 자음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비읍과 니은이 있겠죠. 니은은 핵인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핵인싸가 되고 싶어서 비음이 아닌 비읍이 비음을 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됩니다로 바뀌는 것이죠. 나도 비음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해서 똑같은 비음은 아니지만 비슷한 같은 계열인 비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렇다 친다면 완전 동화입니까? 부분 동화입니까? 비슷한 계열로 바뀌었죠. 쌍둥이는 아니기 때문에 부분 동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앞이 바뀌었어요? 뒤가 바뀌었어요? 앞이 바뀌었으니 역행동화다? 상호동화다? 역행동화라 볼 수가 있겠죠. 네,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해볼까요? 뭐 발음대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을이 홍수로 물난리를 겪었다. 혹은 겪었다 라고 해도 돼요. 네, 둘 다 맞는 발음일 거예요 아마. 자, 근데 마을이가 마을이로 된 건 다 이해 가죠? 요 녀석 있잖아요. 요 이응은 의미가 없는 애라고 그랬죠. 그죠?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소리값이 없는 이응일 뿐 때문에 니을은 뒤로 이사 갔기 때문에 마을이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체 현상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교체 현상은 아마도 여기에서 일어났고, 그죠? 그 다음에 겪었다에서도 교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물, 난, 리인데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니을과 니은이 만났다는 거예요. 유음과 비음이 만났는데 핵인싸가 니을이야, 유음이야. 그럼 나도 유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바뀐 게 물, 랄, 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음인 니은은 이 앞에 있는 유음 따라서 덩달아 리을로 바뀌었다. 완전 동화겠죠? 쌍둥이처럼 바뀌었으니 물난리. 근데 뒤에 있는 자음이 바뀌었으니까 역행동화, 상호동화, 역행동화, 순행동화, 순행동화죠. 그죠? 뒤에 있게 바뀌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겪었다 봅시다. 다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쌍기역은 뒤에 자리가 없는 이응 쪽으로 이사 가겠죠. 그래서 거까지 되는데 요 쌍시옷은 우리가 발음할 때 음절 끝소리 규칙, 다시 말하자면 평파열음화 때문에 쌍시옷은 평파열음인 뭐로 바뀐다? 디귿으로 바뀐다. 겪것, 그 다음에 다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된소리대기 배웠었는데 파열음인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만나면 디귿은 뒤에 바로 뒤따라오는 디귿을 만나면 된소리대기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겪었다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부분에는 평파열음화가 일어난 것이고요. 평파열음화가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된소리대기가 일어난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사실 평파열음화가 되고 된소리가 됨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사실 틀린 발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가르치다 보니까. 왜냐면 요 쌍디귿이 나오기 위한 환경이 나오려면 요 앞에 디귿이 필요하거든요. 네, 디귿이 없이 쌍디귿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좀 약간 좀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발음은 없던 얘기로 할게요. 네, 요건 취소. 요게 맞는 발음입니다. 됐죠? 여러분들 정말 어찌 보면 지금 이 음운 변동 현상에서 사실 교체 현상이 5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가장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교체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좀 약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책 들고 찾아와서 질문하면 열심히 그에 상응해서 대답을 해줄 테니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파고들고 이해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